네, 변함없이 월요일에도 찾아온 총각 뱃사공,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박 7일간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 외교 시작했죠?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전 9시쯤에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순방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영국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요. 버킹엄궁에서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을 했고요. 찰스 3세 국왕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런던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의 유엔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데요. 윤 대통령은 10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한국이 향후 국제연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북핵 해법인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공감대를 끌어낼 전망입니다. 예, 앞서 이제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지난 대북 관계에 대한 또 반대 입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확실히 갖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 메이드 인 USA법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또 미국의 세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담긴 반도체 과학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고요. 네. 또 요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환율 방어를 위한 논의도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메이드 USA가 아닌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 보조금 지급도 안 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이 얼굴이라도 붉혀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IRA 이런 것들 등에서 이제 양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안보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구호는 좋지만 이 통상 경제협력 분야에서 미국이 뭔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달러가 강하고 비싸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했을 때 유리하거든요. 더 비싼 달러를 받게 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좀 분리해서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답들 또 어떤 개연성 있는 희망의 기회들이 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제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면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도 이제 30분 내외에 불과하다고 짧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사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회담 개최에는 변동이 없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측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태풍 난마들의 영향, 남해안 또 이런 경남 지역에는 지금 강풍 피해가 이어지나 봐요. 네,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1명이 다치고 830여 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이 1명은 부산에서 이제 부산 지하철 역사에 화분이 쓰러지면서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치료 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뉴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제주시에서 이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중대본은 이를 이제 안전사고로 판명을 하고 태풍 피해 집계에선 제외했다고 합니다. 예, 태풍에서도 당연하지만 이 갯바위 같은데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간접 영향권에 드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일시 대피를 했네요. 네, 660여 세대 830여 명, 그러니까 경북과 부산, 경남 등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절반이 넘는 분들은 이제 공공시설, 경로당 등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를 했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이다 보니까 여객선, 이제 항공편 운항은 전면 이제 결항이 되고 운항 중단이 됐고요. 또 열차의 경우에도 무궁화호 등 22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12편은 운행 구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요.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일단 난마돌이 현재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한국에 최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관계 기간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경북, 부산, 울산 등 위험 지역 지자체에서는 이제 학교 휴업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본은 거의 일본 본토를 관통하다시피 지나갔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일본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시시각각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민영 방송 네트워크인 JNN 집계에 따르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규슈 지방에서도 특히 남부인 미야자키에는 나흘 동안 10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2달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왔다고 합니다. 나흘 동안 뭐 1m 가까운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런 네. 높이가 되는 거네요. 자, 뭐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여러 매체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죠. 네, 어제 예정에 없던 긴급 휴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징계를 받은 당원권 정지 네. 받은 거랑 네.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새롭게 이제 당을 유해한 행위를 했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역시 또 소명 기회를 준다고요? 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이제 추가 징계가 만약에 받는다면 네. 이전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제명, 탈당 권고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추가 징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위원장이 말을 아꼈는데요. 네. 경찰 수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공소시효가 오는 25일쯤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다면 징계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접대 의혹 또 무마 시도 의혹 관련해서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나와 있고 또 당에 유해한 발언들을 했다라는 이유 플러스 여기서 또 법적 기소가 되면 또 징계를 하겠다. 네. 뭐 완전히 이제 당에서 좀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이 전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 시작 전부터 일정이 조정된 것에 대해 오비일학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또 무리수를 둔다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6일에 가진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서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만약 이제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또다시 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홍은 정말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하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의총을 열고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습니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5선의 주호영 의원 양자 대결이었는데요.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106명 투표에 참여했는데 61명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재선의 이용호 의원도 42표를 얻어서 꽤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내년 4월까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죠. 네, 당원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9월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제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선 전부터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당내 최다선이고요. 또 이미 원내대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원내 지도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에 적임자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위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룹의 지지를 이제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 씨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도 있고요. 지금 죄명 자체도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 살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 신상 공개하나요?
지금 이제 논의 중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제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에 대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친상 공개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 이제 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떤 경우는 되고 또 아동학대 때는 안 된 경우도 있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또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어떻게 공개가 되느냐. 기준. 네, 기준이 무엇이냐. 보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따진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사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왜 범죄자의 인권을 더 지켜주냐 이런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 참 안타깝습니다. 뭐 피해 당하신 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근무하던 곳, 그것도 순찰 중에 화장실에서 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어요. 네, 전 씨는 이제 자신과 이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이제 여성 영문 B 씨를 이제 흉기로 휘둘러서 이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전에 이제 보면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대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순찰하러 들어가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 수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계획된 범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생모도 그렇고 기다린 네. 것도 그렇고 이제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 이제 경찰이 이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살인으로 이제 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앞서서 제가 보복살인이라고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경찰이 A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스토킹과 지속적인 괴롭힘,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미 앞에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 성격으로 저지른 계획성 살인이다. 정당한 법의 평가와 또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현금을 인출하려 한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이분이 받아야 될 죄는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찾아와